돌아가셔서 생활일이니까 다시 세기조절 방사선을 파실 거예요. 다만 고객하고 얘기할 때 요즘 재테크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산은 어떻게, 미래는 어떤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컨셉 영업의 제1번입니다. 두 번째, 보험에서 자산 관리로 터닝하세요. 두 번째를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보험에서 자산 관리란 무엇일까요? 자, 보험에서 자산 관리는 아주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비교하는 대상을, 내가 지금 DGB AI를 권한다면 비교하는 대상을 넓히는 거예요. 은행의 예금도, 주식도, 펀드도, 금과 은도. 이게 자산관리로의 접근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권하는 게 5% 연금이었다면 삼성생명연금과 교보연금을 비교하지 말고 전체 재테크를 하나로 놓고 비교하는 게 자산관리적 관점이에요.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이, 고객이 그 중에 이게 왜 나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미원과 미풍의 싸움에서 죽었다 깨나도 미풍이 미원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요? 미자를 썼기 때문이에요. 미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마케팅 책을 아무거나 뒤져가지고 첫 장을 펴보세요. 첫 장 다 일체 1장 마케팅 불별 법칙 제1번은 뭔지 아세요? 첫사랑은 아름답다. 첫사랑은 아름답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은 아름답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첫 번째 받은 인상을 바꾸려면 38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내가 요 사람에게 50만 원짜리를 팔 수 있는데 수많은 사업 단장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을 여세요. 암보험을 접근해서 종신으로 파세요. 그런 고객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왜? 여러분이 처음에 던진 얘기가 그걸 바꾸려면 3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암보험을 권해서 종신으로 이끌어내고 싶었겠지만 고객은 여러분에게 암보험 권하고 종신을 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은 아름답다. 첫사랑은 아름답다는 예를 들어보면 이러해요. 첫 번째는 완전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이 누구예요? 암스트롱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두 번째 산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은 아름답다예요. 그래서 미원과 미풍의 싸움에서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어요. 제일제당이.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풍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미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근본적 변화가 뭘까요? 천연조미를 다시 달 만드는 거예요. 천연조미를 다시 달.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브된 변액으로 접근하는 순간 변액의 고정관, 여러분 보험은 편견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편견,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많이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사기는 오래만 남들 못 믿니 이런 사람한테 당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시간. 그래서 왜 13차월 정착률이 40%밖에 안 될까요? 1년을 만나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투자 강연이에요. 투자 강연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강사가 함으로써 시간을 뛰어넘는 거고요. 편견이 뭘까요? 보험에 대한 편견은 엄청 많아요. 보험금 안 준다, 손해본다, 만기까지 안 간다, 그리고 장기 상품이다. 이 편견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을 이겨내는 게 뭘까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왔어도 편견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보험에서 자산관리로 접근하는 제1번은 전체 자산관리 상품을 비교해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 상품이 나온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법을 익히시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정말 보여드리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 자, 핵심적인 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건 고객에게 변액보험을 설명할 거예요. 5%를 설명할 거예요. 5%를 설명할 때 이 5%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고객님, 지금 재테크는 반드시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물가 성장률에 따라 가장 높은 게 다 달라집니다. 고성장 고물가에는 성장주가 가치주가 오르고, 저성장 고물가 지금 같은 때는 달러나 골드나 실버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오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성장 저물가에는 주식과 가상화폐가 오릅니다. 저성장 저물가에는 채권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고성장 저물가나 저성장 저물가가 될 리가 없으니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에 맞는 상품,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요 캐테고리 안에서 5%를 설명하고 AA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요. 여러분, 첫 번째 보험에서 컨셉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상품에서 자산관리로 바꿉니다. 자산관리란 지금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 중에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이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것이 자산관리적 접근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근본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활동으로 여러분의 생산성이 달라질 리가 절대 없어요. 하는 일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렵지만 지속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 변경, 바꿈의 달인이 조금씩 돼요. 실력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아요. 실력. 이런 것 ESC 눌러주세요. 다음에 상속증여 컨설팅이에요. 종신보험을 팔고 싶어요. 종신보험을 팔고 싶을 때 여러분 쌍팔년대식으로 쉼 뭐 이런 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 종신보험을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 상속증여 컨설팅의 핵심, 이거부터 전달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예요. 정말 사랑받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경받는 부모 상속권 솔루션, 형제 자매의 우애 솔루션, 그리고 절세전략. 자산가를 만나서 정말 존경받는 부모의 플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종신보험을 권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품에서 자산 관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상품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명가문이에요. 명가문. 명가문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가문. 이러면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의 특성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종신보험의 특성.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버지가 자식 셋에게 집 팔아서 땅 팔아서 10억씩 증여했어요. 첫째에게는 집을, 둘째에게는 주식을, 셋째 막내 딸에게는 현금을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합의서,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모님은 자살했고요. 10억씩 나눠주지만 않았어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얼굴도 안 보는 원수가 됐어요. 왜요? 왜요? 아파트는 30억이 됐고 주식은 80억이 됐고 딸 현금은 12억이 됐어요. 막내딸이 첫째 오빠, 둘째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했고요. 첫째 형이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를 했어요. 유류분 반환.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는 남이 있어요. 누구죠? 며느리. 그리고 사위. 미쳤구나. 언제 본다고 1년에 한 번 보는데 청구해. 이렇게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죠? 청구하지 않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5억이죠? 나는 원래 오빠 없어요. 그리고 와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5억입니다.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명가문의 출발, 자식들의 화합, 존경받는 부모. 뭘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신보험의 수익자 지정이에요. 그래서 종신보험 출발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고유재산이다. 고유재산. 고유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해서 종신보험 보험금을 받죠?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하다. 이게 하이클래스한 상속 플랜이에요. 하이클래스. 여러분, 삼성종신을 80세 피보험자로 놓고 가입 서비스를 찍어보세요.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이 똑같아요. 맞아. 일찍 죽을 때만 혜택이 돼요. 어떻게 팔지? 수익자 지정. 요 돈은 막내에게 주십시오. 잘 보세요. 현금을 주는 거와 종신보험금의 사망시 수익을 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고유재산인데. 고유재산.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하는 상속 증여 플랜은 뭐냐? 빚은 포기할 수 있고 종신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신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하십시오. 막내가 어리다? 가장 확실하죠. 이렇게 막내가 어리면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요. 상품에서 자산 관리를 통일하는 거예요. 상품에서 자산 관리. 상품에서. 두 번째 종신보험을 가입했어. 그럼 여러분 반드시 뭘 보내요? 두 번째 2009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여러분 이건 대법원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판결이기 때문에 세법에 준용돼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법정 상속 있는 종신보험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 저건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 봐요. 절 보세요, 자. 다시. 종신보험을 200만 원 들었어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잘 들으셨네요. 저해지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 저해지 종신보험 만기가 납입이 끝나면 원금이 나오니 이걸 받고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예요. 상품과 상품을 비교하지 말고 세법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 갖고 계신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이네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사모님 걸 하나 더 들으셔서 크로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험에서 자산관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자산관리로 접근할 때 여러분이 성과를 내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크로스 플랜. 여러분, 이걸 잘 익히셔야 돼요.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자식의 상속세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전되는 기가 막힌 플랜이 바로 크로스 플랜. 그런데 요즘 저해지 종신보험은 상속 기능보다는 목돈 만드는 기능이 더 많잖아요. 비과세로 접근하는 거죠. 무제한 비과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컨셉이에요. 컨셉. 이 컨셉을 잘 익히시고 자산관리에서 상품에서 자산관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활동비율을 바뀌는 거예요. 활동비율. 그래서 비과세 기준 1억 이하, 150만 원 이하, 종신보험 무제한 비과세, 연금보험 무제한 비과세, 계약자 변경 시 비과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은행의 비밀은 어떻게 영업할까요? 제가 뒤에 도형만 드릴 테니까 보세요. 모두 그렇게 영업해요. 대학교 4학년한테 월납 100만 원인데 계약사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자식이에요. 수입은 빵이에요. 무슨 문제죠? 문제지죠? 뭐래? 이러니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anyway, 여하튼 고령층이 3,000조를 쥐고 있는데 상속분의 대혁명 80세가 5년 나. 삼성생명이 나왔잖아. 남자 평균 수명이 81세예요. 80세 가입하면 1년 내고 보험금 나오는 거예요. 예? 30억까지 가입하는 거예요. 30억. 5년 납. 일시납이 아니에요. 5년 납입니다. 삼성 우리 집 착한 종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험료가 싸요. 어떻게 싸게 했을까요? 환급금이 작아요. 환급금. 두 번째, 8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세 번째, 100억까지 가입 가능. 정기특약도 선택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라이나 매트라이프보다 20% 싸요. 20% 쌉니다.
그리고 80세까지. 메타라이프가 제일 긴 게 70세예요. 5년납. 80세가 5년납이 돼요. 75세는 10년납이 돼요. 75세는 10년. 100억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0억. 기가 막힌 상품이에요. 상속 플랜으로만 운영이 되면 제가 곧 월납 5천만 원짜리 체결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입하느냐? 중요한 거 바로 크로스플랜.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우리 집엔 땅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구에. 그래서 우리 땅에서 만납시다. 내가 갔거든. 30분을 걸어도 내 땅이야. 내 현금은 제로야. 진짜 땅밖에 없네. 땅밖에 없네. 67세.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2천만 원짜리 있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 자산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그 땅값이 100억이에요. 100억. 상속세 50억 내잖아. 자식이 50억까지. 오케이? 이해하시죠? 예. 자식이 50억까지. 뭐를 줄이면 될까요? 땅을 어떻게 줄여? 땅을 아니 답이 뭘까요? 대출 받아서. 대출이에요. 대출. 자, 100억짜리 건물을 부동산을 땅을 30억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 예? 그러면 잘 들으세요. 100억이 자산이 130억이 돼. 왜?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근데 부채가 30억 있어. 도로 100억이야. 상속세 50억 남아. 그런데 한 번에 30억을 대출받지 말고 1년에 3억을 대출받아.